네, 안녕하세요. 수리통계학 1 튜터링을 진행하게 된 이창성이고요. 어,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복습할 수 있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해당 파일에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게 되냐면 수리통계학 1에 대한 이제 개략적인 어떤 인트로덕션과 이제 셋 티어리 기본적인 이제 집합 관계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set 펑션이 뭔지도 배우게 될 건데 이제 확률과 관련된 set 펑션이 뭔지 그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를 배우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conditional probability 해서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다른 사건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 사건이 언제 독립인지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이 1.4절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문제가 이제 베이즈 정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즈 문제 같은 경우에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랜덤 베리어블 그리고 후에 discrete case, continuous case에서 기대값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한 문제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총 3개로 끊어서 찍을 생각이고요. 첫 번째 영상은 확률과 이제 셋 시어리 그리고 샘플 스페이스까지 다루게 되는 영상까지 찍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확률이 뭔지, 그리고 각각의 집합 관계가 어떠한지, 이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atistical Random Experi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얘랑 반대되는 말이 이제 Deterministic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 결과가 뭔지 모르면 전부 다 Statistical Random Experimen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전 던지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자유투를 쏘기 전까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자유투 던지기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고백을 한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절대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거나 무조건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랜덤 익스페리먼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디터미니스틱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물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F는 ma라는 식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속도와 질량을 알면 힘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두 개를 알면은 이제 힘의 크기가 결정되죠. 그래서 결정된다 해서 디터미니스틱입니다. 다음으로는 샘플 스페이스인데, 이거는 한국어로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오메가라는 기호를 쓰고 있는데, 이제 진익훈 교수님이 어떤 기호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간혹 이런 식으로 이제 C를 약간 그리스 문자로 써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메가를 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는 어떤 사건을 의미하고, 사건은 항상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ABC라고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하나 넣어놨는데, 예를 들면 코인 이제 페어 코인이라고 하죠. 어떤 앞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이제 전부 같은 2분의 1로 같은 그런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게 되는 그런 샘플 스페이스는 헤드와 테일이 있겠죠. 그래서 헤드는 앞면, 이제 테일은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1부터 66까지 이제 쭉 36개가 있겠죠.
그게 이제 뭐 샘플 스페이스다. 그리고 뭐 이벤트는 뭐 하나의 주사위는 뭐 1 이상이 나오고 뭐 다른 주사위는 뭐 4 뭐 짝수가 나오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리마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확률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relative frequency approach라고 해서 얘는 상대 도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주사위를 뭐 100번 던졌을 때 1이 나온 횟수가 뭐 얼마나 되죠? 좀 헷갈리네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600번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온 횟수가 뭐 정확히 100으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뭐 98번 뭐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를 점점 늘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점점 늘려가게 되면은 뭐 6분의 1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비율을 구하면서 이제 상대적인 그 도수를 구하는 게 이제 relative frequency approach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거는 뭐 사람의 생각 혹은 주관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거의 쓰지 않으니까 이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본적인 집합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C1이 이제 C2 안에 있다 해서 C1 is contained in C2라고 부르고, contained 그래서 이 앞글자인 C를 늘려서 쓴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교재 안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만약에 C1이 C2 안에 들어있고 C2도 C1 안에 들어있으면 이건 어떤 관계일까요? 그러면은 얘는 C1과 C2가 같은 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nullset 해서 공집합이죠. 공집합의 기호는 지금 여기 적혀 있듯이 이런 식으로 phi 기호를 씁니다. 다음으로 C1과 C2에 대한 합집합에 대한 기호와 여기서 countable union을 한번 보겠습니다. C1과 C2의 union은 이런 식으로 이런 U자 union의 U를 따서 이렇게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늘려가면은 뭐 C1 union C2 여기다가 C3도 유니언 시키고 C4도 유니언 시키고 계속 유니언 시킬 수 있겠죠. 요거를 n개까지 유니언 시킨 거를 이제 기호로 하나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K는 1부터 n까지 CK를 전부 다 유니언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기호로 많이 나올 텐데, 아이고, 이런 식으로 기호로 많이 나올 텐데, 요거는 첫 번째 집합부터 n번째 집합까지 전부 다 합집합을 시켜놓은 거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CK가 K 플러스 1분의 1부터 1까지 1까지의 이제 실수죠. 그러면 이걸 한번 적어볼까요? C1은 어떤 것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2분의 1부터 1까지 실수들을 모아놓은 거고, C2는 뭐죠? 3분의 1부터 1까지 모아놓은 집합이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것들을 전부 다 유니언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0이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고, 그럼 C1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2분의 1이 있을 텐데 2분의 1부터 1까지 가 되겠죠. 이게 C1이 되겠죠. C2는 3분의 1부터
1까지 해서 이게 C2가 되겠죠. C4는 4분의 1부터 1까지 이게 C3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계속 유니언 시켜가면 처음에는 C2까지면 이렇게 됐다가 C3면 이렇게 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어디까지 확장하게 될 거냐. K가 쭉 늘어나면 이 숫자가 어디로 수렴하게 되죠? 0으로 수렴하게 되죠. 근데 0으로 계속 다가가는 거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0보다 큰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계속해서 유니언을 해나가면은 0부터 0은 포함 안 됩니다. 0보다는 무조건 크니까.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1은 포함하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섹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터섹션도 아시다시피 유니언을 이제 거꾸로 뒤집은 N자 모양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C1, C2를 인터섹션 시키고 C3도 인터섹션 시키고 계속해서 교집합을 구하게 돼서 첫 번째부터 이제 N번째까지 인터섹션 시킨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확장할 수도 있는데 N번째가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확장하고 싶다 하면 여기 무한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컴플리먼트랑 이제 펑션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컴플리먼트는 여집합이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쓰고요. 보통은 이 위자에 이제 슈퍼스크립트로 C를 쓰는 거를 좀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본 공간 오메가가 있을 때 C가 이런 집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C의 컴플리먼트는 C가 아닌 모든 것들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C의 컴플리먼트가 되겠죠. 다음으로 포인트랑 셋 펑션을 보겠습니다. 포인트 펑션과 셋 펑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도메인의 차이입니다. 정의역입니다. 도메인이 이제 포인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점입니다.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셋 펑션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정의역이 셋입니다.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적어놨는데 여기 나온 fx를 보시면은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x에는 어떠한 숫자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f1은 2가 나오는, 즉 다시 말해서 도메인이 지금 실수고 이제 공역이라고 하는 코도메인이 이제 실수인데 정역에 있는 실수의 포인트 하나를 코도메인의 포인트 하나로 대응시켜 버리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1을 이제 2로 보내는, 3이 있으면은 얘는 6으로 보내겠죠. 그러한 함수를 이제 포인트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반면에 셋 펑션은 도메인이 있으면 어떤 셋을 어떤 한 포인트로 보내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이 QA라는 셋 펑션이 있는데 얘는 어떤 함수냐면 number of positive integers in A 라고 해서 A라는 셋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양의 정수를 세달라, 이게 넘버입니다. 양의 정수를 세달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A는 지금 셋이죠. 이 셋이 지금 QA를 타고 들어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A라는 셋 안에 있는 양의 정수를 전부 세달라라고 했으니까 1부터 5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QA의 값은 5가 되는구나.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은 도메인이 있고 코도메인이 있죠. 코도메인.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거냐면 A라는 셋이 있어요. 이 셋을 지금 Q라는 함수를 거쳐서 어디로 보내게 된 거냐면 5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셋을 포인트로 보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예시를 두 개 적어놨어요. 지금 밑에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 보시면은 QC는 이제 어떠한 셋 펑션이냐, C라는 집합을 넣으면은
이제 C 안에 있는 x들에 대해서 fx들에 대한 합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fx는 지금 이런 지수 함수고요. 대신에 1부터 어떤 값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값들을 넣으면은 전부 다 0이 나오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면 QC를 지금 계산하라고 하는데 어떠한 C냐? 집합이 지금 마이너스 2부터 3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을 Q라는 함수에 대해서 보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QC가 X를 전부 보내게 되죠. C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fx에 대한 합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이 안에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x는 인티저라는 조건이 있긴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c들을 보내버리면은 요것들의 합을 구하라는 의미와 같죠. 그러면은 지금 f 함수는 어떤 함수냐? 1부터 어떤 지수 함수를 보내고 나머지는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한 값은 다 0이겠죠. 그리고 요 세 개에 대한 값은 지수 함수를 보내야 되니까 얘는 2분의 1의 1제곱, 얘는 2분의 1의 2제곱,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해서 이 세 가지를 더한 게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예제를 한번 봅시다. 얘는 어떤 set 펑션이냐? 어떤 집합 C가 들어갔을 때 그 C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러한 C가 들어갔을 때 QC는 어떤 값을 가지니? 그걸 먼저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냥 인테그랄을 취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C에 대해서. 그러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요거는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러면은 무한대로 들어가면은 0으로 가고 0을 넣으면은 2분의 1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C1과 C2에 대한 교집합을 한번 칼큘레이트 해봐라. C1과 C2에 대한 교집합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얘도 하나의 셋이니까 셋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인테그랄 취하는 거니까 이렇게 결과가 되겠네요.